안녕하세요. 저는 박순덕이라고 해요. 올해 64살이고 두 아들을 키웠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화가 나는 얘기예요. 우리 큰며느리 김지영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결혼한 지 벌써 8년이 됐는데 한 번도 집안 행사에 참석한 적이 없어요. 항상 뭔가 핑계가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바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정말 한계예요. 작년 어버이날 때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쿠팡을 구경만 하셔도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니 링크 클릭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항상 가족 모임을 한 달 전부터 얘기를 해줘요. 그때도 그랬어요. 어버이날이니까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지영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님 죄송한데 그날 회사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정말 빠질 수 없는 일이에요. 처음에는 진짜 중요한 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했죠. 큰아들 민수도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에 둘째 며느리 수진이가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언니가 인스타그램에 하와이 여행 사진 올렸어요? 그날이 어버이날이었는데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회사 일이 있다더니 하와이 여행을 간 거예요. 어버이날에 부모님 모시는 대신 남편이랑 둘이서 호화롭게 놀고 있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정말 화가 치솟았어요. 럭셔리 호텔에서 찍은 사진이랑 레스토랑에서 와인 마시는 사진까지. 이게 회사 일이었나요? 그때부터 지영이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과연 다른 때는 어땠을까 싶어서요. 생각해보니 항상 뭔가 핑계가 있었거든요. 명절 때도 그랬어요. 시댁에 못 간다고 하면서 친정에는 꼬박꼬박 갔어요. 아프다고 하면서 친구들이랑 모임은 빠지지 않고 나갔고요. 제가 입원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술한다고 연락했는데 바쁘다고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백화점 세일에는 갔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수술하는데 쇼핑이 더 중요한가요? 그때 정말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작은 며느리 수진이와는 정말 달랐어요. 수진이는 제가 입원했을 때 매일 와서 간병해줬거든요. 회사 휴가까지 내면서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더 대비가 됐어요. 같은 며느리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었어요. 정말 속상했죠. 지영이한테 직접 말해볼까 고민도 했어요. 하지만 괜히 가족 분위기만 나빠질 것 같았거든요. 큰아들 민수도 사이에 끼어서 힘들어할 테고요. 그래서 그냥 참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마음을 알아주겠지 하면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졌어요. 올해 들어서는 아예 연락도 잘 안 하더라고요. 안부 전화 한 통 없이 몇 달씩 지나가곤 했어요. 명절 인사도 문자 하나로 끝내고요. 그런데 수진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안부를 물어봤어요. 반찬도 가져다주고 같이 시장도 보러 다니고요. 정말 친딸 같았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지영이에 대한 마음이 점점 식어갔어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기대도 안 하게 됐죠. 어차피 올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래도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올해가 남편 팔순이니까요. 평생에 한 번 있는 큰 잔치잖아요. 한 달 전부터 미리 말을 해놨어요. 아버님 팔순이니까 온 가족이 모여서 큰 잔치를 하자고요. 이번만큼은 꼭 와달라고 했죠. 지영이가 처음에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안심하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한정식 집도 예약하고 친척들도 다 연락했죠. 그런데 일주일 전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그날 정말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또 회사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팔순이면 80년에 한 번 있는 일인데요. 그래도 한 번 더 부탁해봤어요. 정말 중요한 날이니까 시간을 내달라고요. 하지만 정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화가 폭발했어요. 8년 동안 참아왔던 게 한꺼번에 터진 거예요. 이번에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지영이가 팔순 잔치에 못 온다고 하고 며칠 후였어요. 수진이가 저한테 와서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혹시 언니 인스타그램 보셨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물어봤더니 폰을 보여주더라고요. 지영이 계정에 들어가니까 정말 기가 막힌 게 있었어요.
제주도 여행 계획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것도 팔순 잔치 날짜와 정확히 맞더라고요. 회사 일이 있어서 못 온다더니 제주도 여행을 계획한 거였어요. 작년 어버이날에 이어서 또 이런 식이에요. 더 자세히 보니까 끔찍한 게 많이 나왔어요. 작년 어버이날 때도 하와이 여행 사진이 잔뜩 있었고요. 몇 년 전 제가 입원했을 때도 스파 다니는 사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댓글이었어요. 시댁 행사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서 여행으로 푼다고 써놨더라고요. 작년 어버이날도 그렇게 빠졌구나 싶어서 정말 기가 막혔어요. 시댁 행사가 스트레스라니. 그럼 작년 어버이날부터 지금까지 거짓말로 핑계를 댄 거잖아요. 8년 동안 저를 바보로 만든 거예요. 더 올라가서 보니까 더 가관이었어요. 명품 가방 사는 사진, 고급 레스토랑 가는 사진. 시댁에서 용돈 받은 돈으로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정작 시댁 행사는 바쁘다고 안 오고, 받은 돈으로는 자기 좋은 일만 하고,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수진이도 화가 난 얼굴로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언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도 정말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하지만 이번 팔순 때는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평생에 한 번 있는 날인데 또 거짓말을 하다니. 그래서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지영이가 정말 회사 일 때문에 못 오는 거야? 아니면 또 여행 가는 거야? 민수가 당황하면서 뭔 소리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영이 인스타그램을 보라고 했어요. 제주도 여행 계획이 다 올라와 있다고요. 한참 후에 민수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더라고요. 엄마, 그게 저희가 같은 회사에 다니잖아요. 회사에서 급하게 출장을 가게 됐어요. 지영이랑 저랑 같이 가야 하는 프로젝트라서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짜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정말 기가 막혔어요. 민수도 끝까지 거짓말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아들까지 저를 속이려고 하다니. 정말 배신감이 들었어요. 그때 정말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부부가 함께 거짓말하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요. 팔순 잔치 당일이 됐어요. 온 가족이 모였는데 지영이 부부만 없더라고요. 친척들이 왜 안 왔냐고 물어보니까 정말 창피했어요. 회사 일이 있어서 못 왔다고 둘러댔지만요. 속으로는 정말 화가 치솟았어요. 평생 기억에 남을 날을 이렇게 망쳐놓다니. 그런데 잔치 중간에 수진이가 저한테 폰을 보여주더라고요. 민수 부부가 실시간으로 제주도 여행 사진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시아버지 팔순 잔치 시간에 커플 여행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혈압이 올라가는 기분이었어요. 이런 아들 며느리가 어디 있나 싶었죠. 부부가 함께 거짓말하면서 부모를 속이다니. 친척들도 수진이 폰을 보고 다들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작년 어버이날에 이어서 또 이런 식이라니. 부부가 함께 거짓말까지 하고. 이런 아들 며느리는 처음 본다고 하면서요. 정말 창피해서 어디다 얼굴을 둘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에 집에 와서 정말 잠을 못 잤어요. 8년 동안 어떻게 이런 사람들과 가족으로 지냈나 싶었거든요. 아들까지 함께 거짓말하다니 정말 속이 상했어요. 며칠 후에 민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제주도 출장 잘 다녀왔어요.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팔순 잔치를 빼먹고 여행을 간 주제에 아직도 출장이라고 거짓말하고. 부부가 이런 식으로 끝까지 저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마음을 정했어요. 더 이상 민수와 지영이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요. 팔순 잔치 사건 이후로 정말 마음이 힘들었어요. 지영이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컸거든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우리 가족이 됐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더 가관인 일이 벌어졌어요. 팔순 잔치 일주일 후에 지영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잘 지내세요? 제주도 여행 너무 좋았어요.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팔순 잔치를 빼먹고 여행을 간 주제에 자랑까지 하고. 이런 사람이 우리 며느리라니. 그래서 제가 직접 말했어요. 지영아, 내가 제주도 여행 간 거 다 알고 있어. 회사 일이라고 거짓말했으면서 왜 자랑해? 그제야 얼굴이 빨갛게 되면서 당황하더라고요. 아, 그게 회사 워크숍이었어요.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수진이한테 폰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지영이 인스타그램을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이게 회사 워크숍이야? 커플 여행 사진이 잔뜩 있었거든요. 남편이랑 둘이 찍은 사진, 레스토랑에서 와인 마시는 사진. 어떻게 이게 회사 워크숍이니? 지영이가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있더라고요. 그래서 8년 동안 참았던 말을 다 했어요.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너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야. 시댁 행사에는 한 번도 제대로 온 적이 없으면서 받을 건 다 받고 의무는 하나도 안 하고 작년 어버이날에도 하와이 갔지. 내가 입원했을 때도 안 왔지. 이번 팔순에도 거짓말하고 여행 갔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며느리라고 부르겠어? 정말 실망스럽다. 지영이가 그제야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냥 들켰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과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수진이가 옆에서 말하더라고요. 언니, 어머님이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알아요? 팔순 잔치는 평생에 한 번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날 여행 사진 올리는 거 보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지영이가 수진이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너는 왜 끼어들어? 이건 우리 집안 일이야. 그러니까 수진이가 더 화를 내면서 말하더라고요. 저도 이 집 며느리예요. 언니가 어머님한테 상처 주는 거 보기 싫어요? 8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온 적이 없으면서 어머님 생신에도 안 오고 명절에도 안 오고 그러면서 용돈은 꼬박꼬박 받아가잖아요. 지영이 얼굴이 새빨갛게 되면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다 사실이니까 뭐라고 반박하겠어요. 그냥 화만 내고 있었어요. 그때 민수가 들어왔어요. 집안이 시끄러우니까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설명해줬어요. 민수도 처음에는 변명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하니까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부부가 함께 거짓말한 게 다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민수한테도 똑똑히 말했어요. 너희 둘 다 집에 오지 마라. 더 이상 우리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8년 동안 가족 노릇 한 번 제대로 못한 사람들을 왜 가족이라고 해야 해? 부부가 함께 거짓말하면서 부모를 속였는데 이제 정말 끝이야. 민수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아들까지 함께 거짓말한 걸 알고 나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제가 더 이상 지영이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니까요. 지영이가 갑자기 돌변하더라고요. 그동안 숨기고 있던 본성이 나온 거예요. 어머님이 너무 심하세요. 저도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였어요. 왜 이렇게 몰아세우세요? 사정이 있다고. 8년 동안 무슨 사정이 그렇게 많았니? 작년 어버이날도 거짓말이었고 이번에도 거짓말이고 매번 거짓말로 빠졌으면서. 그러니까 지영이가 더 큰 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시댁 행사가 그렇게 중요해요? 요즘 시대에 누가 그렇게 살아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시댁 행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뭐하러 며느리 행세를 한 건지. 그때 수진이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어요. 언니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가족이면 함께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영이가 수진이한테 화를 내면서 말하더라고요. 너는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살아. 나는 내 인생이 있어.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폭발했어요. 내 인생이 있다고요? 그럼 우리 가족은 뭐예요? 결혼하면서 가족이 된 건데 내 인생만 중요해요? 그럼 처음부터 결혼을 왜 했어요? 우리 민수를 왜 만났어요? 지영이가 할 말이 없어서 그냥 화만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추궁했어요. 지금까지 우리한테 받은 게 얼마인지 아니? 결혼할 때 집도 사줬고 차도 사줬잖아. 8년 동안 매달 용돈도 주고 명절 때마다 돈도 줬고. 그런데 시댁 행사는 한 번도 제대로 안 왔어. 받을 건 다 받고 의무는 안 하고.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지영이가 대답하더라고요. 그건 주신 거잖아요. 제가 달라고 한 적 없어요.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주신 거니까 받을 권리가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무는 하나도 안 하고. 그때 수진이가 정말 화가 나서 말하더라고요. 언니, 어머님이 얼마나 언니 생각을 해주셨는데? 언니 아이들 학원비도 대주시고 생활비도 도와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이 힘드실 때는 한 번도 안 와봤어요?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도 저만 갔어요? 작년 어버이날에는 하와이 가고 언니는 쇼핑하러 갔잖아요? 지영이 얼굴이 새빨갛게 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건 내가 바빠서 그런 거야. 너처럼 시간이 많지 않아. 그러니까 수진이가 더 화를 내면서 말하더라고요. 바쁘다고요? 그럼 백화점 가고 친구들이랑 놀 시간은 어디서 나와요? 인스타그램 보니까 맨날 놀러 다니던데요? 시댁 행사만 빼고요? 정말 이기적이에요? 지영이가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우는 척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속지 않았어요. 8년 동안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때 민수가 지영이를 말리려고 하더라고요. 여보, 그만하자. 엄마 말씀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영이가 민수한테까지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도 제 편이 아니네요. 결국 다들 저를 미워하는 거죠. 정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오히려 억울하다는 식으로.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지영아, 우리는 이제 끝이야. 앞으로 명절에도 생일에도 오지 마. 네가 필요한 건 돈이지 가족이 아니잖아. 그럼 이제 돈도 안 줄 테니까 올 이유도 없겠네. 정말 갈등이 폭발한 날이었어요. 그날 대폭발 이후로 민수 부부는 정말 집에 오지 않았어요. 수진이도 처음에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했지만요.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집안이 평화로워졌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지영이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좀 달라져 있더라고요. 어머님, 그동안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아요.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또 무슨 꼼수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수진이가 한번 기회를 주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보기로 했어요. 며칠 후에 민수 부부가 집에 왔어요. 그런데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들어오자마자 둘 다 무릎을 꿇고 사과하더라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8년 동안 저희가 정말 못된 아들, 며느리였어요. 작년 어버이날부터 이번 일까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동안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았다는 걸요. 가족의 의미를 몰랐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8년 동안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변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계속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민수가 먼저 말하더라고요. 엄마, 저희 말씀 듣고 나서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희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친구들한테 이야기해봤더니 모두 엄마 편이더라고요. 그렇게 받기만 하고 안 주면 안 된다고. 시댁 행사도 당연히 참석해야 한다고요. 저희 부부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반성했어요. 앞으로는 달라지겠어요. 진짜 아들,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하겠어요. 이런 말을 하는데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진짜 반성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연기 같기도 하고 정말 애매했어요. 수진이가 옆에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언니가 진짜 반성하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좀 누그러졌어요. 그럼 정말 달라질 수 있겠어? 진짜 가족으로 지낼 수 있겠어? 지영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하더라고요. 네, 정말 달라지겠어요. 이제부터는 어머님 첫 번째로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앞으로 한 번이라도 거짓말하면 정말 끝이라고요. 그리고 모든 가족 행사에는 무조건 참석하라고 했어요. 회사 일이든 모든 가족이 우선이라고요. 지영이가 알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시험대가 왔어요. 수진이 생일이었거든요. 며느리들끼리도 챙겨야 하는 날이었어요. 지영이한테 미리 연락했어요. 수진이 생일이니까 같이 준비하자고요. 과연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지영이가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더라고요. 케이크도 주문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수진이 생일날에도 일찍 와서 도와줬어요. 음식 준비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정말 성실하게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조금은 믿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두 번으로는 모르니까요. 그런데 정말 달라졌어요. 명절에도 빠지지 않고 왔고요. 제 생신에도 미리 준비해서 왔어요. 심지어 평소에도 자주 안부를 물어보더라고요. 반찬도 가져다 주고 같이 장 보러도 가고. 정말 180도 변한 것 같았어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정말 믿을만 했어요. 진짜 반성하고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다시 지영이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용서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올해 제 생일 때 지영이가 깜짝 이벤트를 준비한 거예요. 가족들이 다 모여서 축하해주는 자리를요. 그때 지영이가 제 앞에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8년 동안 못난 며느리였어요. 작년 어버이날부터 이번 일까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는 정말 진짜 친엄마처럼 모시겠어요. 평생 후회하며 살겠어요. 용서해주세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눈물이 났어요. 8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을 느꼈거든요. 정말 변한 것 같았어요. 지금은 지영이도 수진이만큼 잘해줘요. 두 며느리가 서로 도우면서 저와 함께 해주니까 정말 행복해요. 가끔 생각해보면 그때 확실하게 말한 게 잘한 것 같아요. 계속 참고만 있었다면 지영이는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때로는 단호하게 말해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가족은 정말 화목해요. 두 며느리가 경쟁하듯이 저를 잘해주거든요. 8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도 비슷한 일이 있으시면 너무 참지만 마세요. 때로는 확실하게 말해야 상대방도 깨달아요. 저처럼 행복한 결말이 될 수 있어요. 가족이라는 건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진짜 가족이 되려면 마음을 나눠야 해요. 지영이가 이제는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됐어요. 수진이와 함께 저를 잘 모셔주고 있어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8년이 걸렸지만 결국 진짜 가족이 됐어요. 참고만 있지 말고 때로는 확실하게 말하세요. 그래야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